핵실험 감행했다는 소식 다시 한번 전해주시죠. 예, 인공지진을 가장 먼저 관측한 곳은 기상청입니다. 기상청 국가지진화산 종합상황실은 오늘 오후 12시 36분 북한 함경북도 길쭉은 북북서쪽 44km 지역에서 규모 5.7의 인공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지진 규모를 6.3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도 인공지진파를 감지함에 따라 핵실험 여부를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대북 감시를 강화하고 경계태세를 격상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은 작년 9월 9일 5차 핵실험 이후 1년 만입니다. 최근 북한은 처음으로 예고 없이 일본 상공을 넘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 수위를 점점 높여가고 있었는데요. 일각에선 미국과의 협상 전 긴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마저 등을 돌리고 원유 공급을 끊을 것이기 때문에 핵실험까지는 이르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었는데요.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원유 차단을 대비해 1년치 분량의 석유를 비축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도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미온적 대처에 따라 북한이 대형 도발을 연달아 감행하면서 한반도 안보는 다시 경랑 속으로 빠지게 됐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오늘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소폭탄 탄두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6차 핵실험도 폭탄의 폭발력을 키우는 실험을 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자, 이번엔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은 1시간 반 가까이 NSC를 취재 중입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백대호 기자, 지금도 진행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NSC 전체 회의가 말씀하신 대로 1시 반에 긴급 소집됐고요. 현재까지 진행 중입니다. 북한이 예고했는데요. 우리 시각으로 3시 반에 중대 발표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 NSC는 그 시간 이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인공지진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제6차 핵실험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이 핵실험 추정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안보실장 주재 상임위가 아닌 대통령, 국무총리 등이 함께하는 NSC 전체 회의로 진행한다는 분위기도 전했습니다. NSC 전체 회의는 지난 7월 28일 북한의 제2차 ICBM급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36일 만입니다. 청와대는 앞서 북한 정권 창건인인 오는 9일을 전후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이번 지진 강도는 5.7로서 작년 9월 9일 제5차 핵실험 당시보다 수치가 0.7 정도 커졌습니다. 지진 강도가 5일 경우에 파괴력이 10킬로톤에 육박할 것이란 관측이 전해졌었는데요. 강도 5.7 정도라면 대략 10킬로톤은 좋게 넘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등을 통해서 미국과의 미사일 지침 개정에 합의하면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일각에선 오히려 한미가 이른바 김정은의 지하벙커 타격이 가능하도록 탄두 중량을 늘리는데 합의한 것에 대한 북한의 반발이다. 북한이 이 때문에 도발 시기를 앞당겼다. 이런 분석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TV조선 백대호입니다. 네, 북한 6차 핵실험으로 추정되는 지진 소식에 중국 언론들은 관련 소식을 속보로 전하면서 긴장한 모습입니다. 특히 북중 접경 지역 주민들은 진동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이태형 기자입니다. 북한 지진 발생 3분 만에 중국 지진국은 속보를 통해 북한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중국 지진국은 진원지가 깊이 0m라고 말해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CCTV는 중국 지린성 대다수 지역에서 진동이 느껴졌고 진동은 8초 동안 이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지진국 홈페이지에는 북중 접경 지역 주민들이 진동을 느꼈다는 제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중국 창춘시와 옌지, 선양에서는 진동이 좌우로 크게 느껴졌다는 제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국 무단장시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침대가 이리저리 흔들릴 정도로 강한 진동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중국 주민들은 중국이 북한을 도와 6.25 전쟁을 치른 지 몇십 년도 채 안 됐는데 김정은이 집 앞에서 폭탄을 터뜨렸다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아직까지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중국 재난국이 지진 피해 여부와 접경 지역 방사능 오염 검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일본 기상청도 이 북한에서 지진과는 다른 흔들림이 감지됐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일본 방송들은 일제히 긴급 소식을 전하고 있고 아베 총리는 핵실험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한 비판을 내놨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오늘 낮 12시 29분쯤 북한 북동부를 진원으로 하는 지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규모 6.1로 관측됐으며 지진과는 다른 흔들림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핵실험 가능성을 열어두고 인공지진 등 여부에 대해 추가적 파형 분석 등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HK 등 일본 방송에선 긴급 방송을 내보내며 북한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만약 핵실험을 강행했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 규탄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또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할 것이며 한국과 미국, 중국과 연대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총리실에선 위기관리센터를 가동해 북한 핵실험 여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네, 잠시 뒤 3시 반에 북한이 지금 조선중앙TV 화면입니다. 잠시 뒤 3시 반에 북한이 중대 보도 발표를 예고했는데요. 서울 시간 오후 3시 반에 중대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지 지금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전 박사님 모시고 관련 대화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사실 대화의 손길을 계속 내밀지 않았습니까? 네네. 하지만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왜 북한은 계속 이렇게 핵실험까지 감행할 정도로 추가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북한의 목표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미국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본토를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 능력을 완벽하게 구축하는 게 북한 김정은 정권의 당면한 목표이기 때문에 예. 아무리 대화의 손짓을 내민다고 해도 손짓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네. 네. 또 아무리 제재를 가한다고 해도 거기에 굴복할 북한도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예. 김정일 정권은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 능력을 반드시 갖출 겁니다. 그 후에 북한이 주도권을 쥐고 북미 대화든 남북 대화든 진행하면서 예. 한반도의 상황을 북한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북한 정권의 당면한 목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기상청에서 한 발표를 저희가 네. 봤는데 일단 5차 핵실험에 비해서 에너지가 뭐 한 5배에서 6배 네. 정도 더 크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알기로는 5차 핵실험 때 지진 규모는 5.0이었고 네, 이번에 이제 기상청에서 발표한 건 5.7이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산술적으로 했을 때 에너지의 크기의 변화는 0.2가 늘어날 때마다 곱하기 2를 하면 된다 이렇게 네. 알고 있는데 예. 그렇게 되면 대여섯 배보다 훨씬 높은 거 아닌가요? 근데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오는 근데 거예요? 이게 이제 지진 파괴력을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예. 네. 공식이 한 2-3개가 있는데 네. 공식에 따라서 이제 약간 파괴력이 다르게 나오겠는데 예. 그거는 이제 복잡한 공식이기 때문에 제가 뭐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예. 네. 아마 기상청에서 5-6배로 에너지 생산 분출 능력이 늘어났다면 그 발표가 맞을 거고요. 네. 예. 그러면은 이제 지난번에 보면은 5차 핵실험 때 10킬로톤. 네. 근데 이번에는 그러면 5-6배로 가면 최고 60킬로톤 정도가 될 것 같은데. 100킬로톤을 넘지 않을 거라고 추정이 되네요. 그러면 지금 같은 규모면은. 김정은이 주장하는 수소폭탄의 가능성은 거의 제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예, 우리가 보통 수소폭탄이라고 할 때는 소위 예. 수소폭탄을 다른 말로 열핵무기라고 합니다. 예. 서머누클리어 웨폰이라고 하는데 예. 통상 냉전 시대 때부터 수소폭탄의 규모는 예. 보통 한 1000킬로톤, 예. 메가톤급을 전후하는 그 정도 네. 규모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수소폭탄이라고 하기 때문에 네. 그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오늘 북한이 핵실험한 핵탄두를 수소탄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재밌는 거는 북한이 수소탄 얘기를 과거부터 해왔고요. 예. 그 전에 소위 핵융합이라는 말을 많이 써왔습니다. 예. 핵융합 기술을 만드는 데 성공했고 이제 수소탄을 개발하게 왔다는 것이 쭉 지난 수년간 북한이 해온 얘기인데 네. 수소탄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원자탄을 가지고 파괴력을 몇 배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있습니다. 소위 증폭 분열 핵탄두라고 하는데요. 예. 기존의 원자탄에다가 예. 거기 이제 중간재를 넣었는데 중간재를 삼중수소. 아마 이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북한이 삼중수소를 개발했다, 예, 보유했다 예. 이런 보도가 몇 차례 나왔을 예. 거거든요. 네. 이 삼중수소를 원자탄에다가 주입을 하게 되면은 네. 삼중수소가 핵 분열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래서 이제 위력도 커지는 위력이 더 커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킬로톤짜리 핵탄두라면 증폭 분열을 예를 들어 5배 증폭을 도모했다. 그러면 그게 예. 50킬로톤의 그렇죠. 파괴력을 갖는 핵탄두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증폭 분열 핵탄두는 북한의 현재 기술 수준으로 볼 때
어려운 기술이 아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기본적인 의견이라서 네. 만약에 이제 이번에 오늘 한 핵실험이 예. 수소탄 실험이 아닐 경우에는 네. 저 개인적으로는 증폭 분열 핵탄두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증폭 네. 분열 핵탄두 실험이라도 상당한 기술의 발전을 가지고 상당히 위협적인 거는 확실한 거죠. 일단은 뭐 원자탄 기술을 완벽하게 구축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삼중수소는 이제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삼중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삼중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하부 구조가 갖춰야 돼야 되니까 예. 어느 나라 생산할 수 있는 그 기술은 아니죠. 아, 네. 네. 자, 그럼 저희가 여기서 이제 또 그 정치권의 움직임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한 핵실험에 이 정치권도 여야 할 것 없이 일제히 규탄 성명을 네, 발표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선우 기자, 지금 여야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고 하죠? 네, 더불어민주당은 우원식 원내대표 주재로 비공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어 4시에도 당 긴급 지도부 회의를 소집할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도 정우택 원내대표 주재로 비상 원내대책회의를 진행합니다. 또 바른정당도 김영우 국회 국방위 위원장이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실시했습니다. 국회 국방위는 내일, 국회 정보위는 내일이나 모레 긴급 전체 회의를 열고 이번 핵실험에 대한 정부의 분석 내용 등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다시 알려드립니다. 15시부터 중대 보도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조선중앙통신을 잠깐 연결을 했었는데 이게 저희가 발표하는 줄 알고 연결했는데 이제 예고를 하는 3시 반에 예고를 북한에서는 이제 3시라고 했는데 북한 시간 3시는 우리나라 시간 3시 반이니까 우리나라 시간 3시 반에 북한이 이제 중대 보도를 발표할 것이다. 자, 이런 내용의 예고를 좀 부탁드렸습니다. 자, 이제 말을 좀 계속 좀 이어나가도록 네. 하면요. 사실 이제 그 아까 얘기한 그 증폭시키는 그런 원자탄 예. 그런 것도 이제 우리나라한테 일단 우리나라가 어쨌든 세계에든 굉장히 큰 위험이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북한으로 인해서는 어쨌든 뭐 수소탄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원자탄에 대한 핵탄두에 대한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만방에 알릴 수 있는 그런 6차 핵실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봐도 될까요? 네. 사실 지금 전 세계에 9개 핵보유국이 있습니다. 예.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상임이사국 5개 국가 플러스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북한입니다. 예. 이스라엘은 공개적으로 핵 실험을 했다고 얘기를 안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핵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분류되지만 거기는 또 오히려 얘기를 안 하는 그 전략상 비공개 핵 보유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핵실험을 해서 핵보유국이 됐는데 예. 1998년도 5월 달에 인도가 5차례 핵실험을 하고 파키스탄이 6차례 핵실험을 해서 핵보유국으로 완성했습니다. 아, 한꺼번에 그렇게 그렇습니다. 한 한 달 사이에 다 이렇게 해서 핵보유국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예. 지금 북한이 오늘이 6차입니다. 예. 인도나 파키스탄의 그 기준에 비춰본다면 이미 북한은 완성된 핵보유국입니다. 네. 6차례나 실전에서 핵실험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 핵보유국으로 봐야 되는 거죠. 어. 거기에다가 98년도에 인도나 파키스탄이 갖지 못한 북한은 상당히 고도화된 미사일 능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단거리, 중거리는 다 실전 배치가 되어 있고 예. 단거리, 중거리는 대한민국, 일본을 상대로 한 전략무기입니다. 그럼요. 예. 이제 미국 본토를 겨냥해서 장거리 ICBM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군사적인 능력 면에서는 인도나 파키스탄에 못지 않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네. 제가 계속해서 여쭤봤던 것 중 하나가 네. 그렇게 정말 상당히 발전한 핵보유국이고 네. 일종의 핵보유국으로 봐야 하고 네.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상당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을 텐데 네. 군사적 옵션은 고려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미국 정부가 상당한 압박을 느끼기 때문에 예. 네. 여러 가지 미국 행정부 내에서 혼선을 유발하면서 많은 메시지가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네. 평소 같으면 북한이라는 나라는 관심도 없을 겁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하지만 대통령 포함해서 국방장관, 국무장관,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서로 그냥 맞지도 않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뱉어낼 정도로 예. 북한이 지금 미국 행정부의 최대 관심사가 되어 있거든요. 네. 일단 북한은 ICBM 발사 또 오늘의 핵실험, 또 작년 핵실험을 통해서 미국의 주목을 끄는 데는 100% 성공했습니다. 이제는 핵 능력을 완성해서 어떻게 미국을 요리해 나갈 것인가라고 북한 정권은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도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군사적인 옵션 당연히 고려했었죠. 예. 네. 지난 그 1994년도에 그랬었죠. 빌 클린턴 행정부 때도 영변 핵시설 문제가 제기됐을 때 선제 타격을 하려고 했습니다. 예. 김영삼 대통령. 그때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그거를 본인의 자서전에서 적극적으로 만류해서 전쟁을 막았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렇지만 나중에는 그때 핵 폭격을 했어야 되는 건데 후회스럽다. 또 이렇게 본인의 그 감회를 번복하시기도 했었어요. 뭐 지난 일이긴 하지만 만약 네. 그때 폭격을 했다면 그때 전쟁이 일어났었을까요? 그때 뭐 산발적인 반발은 있을지 몰라도 예. 그때 효과적으로 북핵을 제거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옛날 얘기 생각해봐요. 지금 뭐 어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될 거고요. 지금 어쨌든 6차 핵실험까지 간 마당에서 이제는 외교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아까 질문에 예.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도 핵 공격하는 옵션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선제 공격이니 예방 공격이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예. 문제는 어떤 형태의 군사 공격을 할까 하는 겁니다. 네. 과거가 뭐 전면전을 상정할 것인지 네. 아니면 북한 지도부만 제거할 것인지 예. 핵시설이나 미사일 시설만 제거할 것인지 네. 날아가는 미사일만 파괴할 것인지 네.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그 군사 공격 시나리오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단순하게 군사 공격이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라고 막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북한 지도부를 제거할 정도의 강력하고 광범위한 그 군사 공격을 하게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예. 그만한 그 대가를 각오를 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군사 공격을 쉽게 시행할 수 없는 그런 그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군사 공격을 하게 되면 피해 보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대한민국이 북한에게 인질이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이제 인질범을 잡기 위해다가 인질이 희생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직접적으로 일차적인 피해는 우리에게 오는 거죠. 예. 그런 그 어려움과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제 그 미국이 뭐 전략 자산을 이제 배치하고 아까 어제 오늘 이제 뉴스에도 나왔지만 그 뭐 전략 전투기 같은 거를 이제 순환 배치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북한에게 충분한 압박이 될까요? 저는 뭐 핵이 있는데 뭐 전투기가 있다고 해서 뭐 크게 뭐 이제 F-22 같은 거는 스텔스기이기 때문에 이제 북한에게 탐지당하지 않고 정밀하게 북한 지도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만은 미국이나 한국에서 북한 지도부를 타격하게 되면 그거는 전면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모든 희생을 감수해야 됩니다. 되풀이해서 군사교육에 대한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 외에 뭐 B1, B2 같은 괌에서 오는 이런 비행기들은 핵무기가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죽음의 백조라고 하지만 그냥 재래식 폭탄만 터뜨리는 거지 핵 능력이 없어요. 아직은 F-35도 지금 오는 F-35A, B 같은 거는 핵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뭐 재래식 전투기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그 무력 시위 정도를 가지고 북한 정권을 뭐 싹 떨게 한다든가 하기에는 좀 턱부족이지 않나 그러면 생각합니다. 군사적으로 말고도 경제적으로 정말 석유를 끊는 제재를 가한다고 해도 북한에게 큰 압박은 되지 않을 거라고 보십니까? 더 석유를 끊는 것뿐만 아니라 더 광범위하고 촘촘한 제재를 해야 됩니다. 그 옛날에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인종차별 정책으로 인해서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왕따됐던 적이 있어요. 모든 외교 관계가 끊어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그 국제 그 체육 그 행사에도 참여하지 못하게끔 나라가 아니게 취급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북한 정권에 대해서 그 정도의 강력한 제재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북한을 완전히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는 정도의 강한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사회, 문화적인 제재가 다 가해져야지 저 체제가 움직이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산발적으로 일회성으로 뭐 찔끔찔끔 하다만 하는 식의 이런 식의 제재 가지고는 그 북한을 움직이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 특히 중국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국은 또 어차피 내놓는 걸 예상해 보면은 비판은 하겠지만 그래도 대화로 해야 된다라는 게 예상되잖아요. 네, 두 가지인데요. 일단 중국과 러시아를 움직이는 거는 전 세계가 같이 움직여주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 따라갑니다.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에만 그 목맬 게 아니고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을 규합하게 되면은 중국도 따라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좀 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가동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대화를 하는 문제는 제재를 하더라도 대화는 해야 됩니다. 그 의사소통의 채널을 가지고 서로 의견을 교환을 해야지 저쪽이 변화하는 거 안 하는 걸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고, 예. 또 대화가 잠들됨으로써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오해나 오판, 또 이것으로 인한 분쟁 가능성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과거에 뭐 이전에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랬었습니다만 전쟁 당사자 간에도 대화한다, 대화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었었거든요. 예. 우리도 제재를 하더라도 대화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 대화로 인해서 제재가 훼손되거나 위축되는 대화는 해서는 안 되고, 예. 네. 북한 정권을 도와주는 대화가 돼서는 안 되고, 네. 우리가 어떤 내용의 대화를 어떻게